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행성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형성 중인 별과 행성계를 포함하여 먼 별 주변 행성들의 대기를 조사하고 우주 충돌의 파괴적인 힘을 관찰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의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와 같이 하늘을 관찰하는 인구가 다른 곳에 있는지 등도 관심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행성을 발견함으로써 행성과학의 이해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플루토를 비롯하여 초기 목록에는 단 9개의 행성만 포함되어 있어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의미한 샘플이며, 태양계 외 행성인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까운 별 주변에서 궤도하는 거대 행성, 이상한 길쭉한 궤도에 있는 행성, 2개의 별 주변을 동시에 공전하는 행성 등 다양한 행성계의 형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부 및 외부의 행성들을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천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 행성의 역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별과 행성의 탄생은 가스와 먼지, 구름이 축축해지면서 시작됩니다. 중력은 이러한 물질들을 끌어당겨서 주변에 남은 물질로 둘러싸인 밀도 높은 물체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물체는 결국 강한 방사선을 발산하는 수많은 마찰로 인한 열과 함께 80만 km/s의 속도로 이동하는 수조망한 광선을 발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광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형성 중인 별 주변에서 회전하는 자기장에 의해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허블 이전에도 천문학자들은 광선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별이 형성되는 원판은 볼 수 없었습니다. 허블의 망원경은 이러한 광선과 원판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주어 1995년 오리온 성운에서 최초로 상세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허블 우주 망원경은 많은 흐름의 이미지를 찍었으며, 흐름이 형성되는 중심지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형성 과정에서 흐름은 회전하는 디스크를 늦추어 더 많은 물질이 별에 축적되도록 합니다. 오리온 성운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동굴 속에 700개 이상의 젊은 별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젊은 별들 중 일부는 행성 형성의 초기 단계인 원반을 갖고 있습니다. 허블은 행성 형성에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는 증거도 제공하며, 개별 행성들이 새로 태어난 별 주위를 공전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블은 공전하는 태양계 외 행성인 HD 1897에 대한 관측을 수행하여 이들 행성의 특성과 구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외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상 망원경들은 별의 행성이 끌어당기는 작은 진동이나 행성이 부모별 앞을 지나가며 일어나는 약한 빛 바깥쪽으로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 등을 찾아 그 대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러한 현상인 행성에 지나가는 순간 빛을 막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반행성을 일으키는 행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블은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여 대기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허블은 나트륨, 탄소, 산소 등을 함유한 대기를 발견했으며, 수소가 우주로 증발하면서 혜성과 같은 꼬리를 가진 행성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허블팀은 행성에서 처음으로 유기분자 중 메탄을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멀리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조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현재와 미래 망원경들이 이어갈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게다가 허블은 전자기파를 이용해 첫 번째 가시광선 사진도 찍어냈습니다. 형성 초기 단계의 별인 포마라우트의 먼지로 둘러싸인 환경을 관측한 결과 1980년대 이래로 해당 별 주위에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해당 별 주위 먼지 벨트 사진에는 주피터의 300 크기에 해당하는 포마라우트 B라는 행성이 포착되었으며, 이 행성이 먼지와 가스로 된 원반에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과학자들은 가까운 비전인 중앙의 별을 비롯한 다른 비전들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코로나그래프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어두운 행성이 별 주변의 먼지링 근처를 지날 때 이를 관측하였습니다. 수년간 촬영한 사진들은 행성이 예상한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허블은 처음으로 다른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을 관측한 것입니다. 우주에서 다른 태양계에서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으나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가시광선 영상은 이러한 외계 행성의 첫 증거를 제공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시광선 기술을 사용하여 촬영된 첫 번째 외계 행성인 포마라우트 B의 발견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행성을 찾는 기술들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우주에서 행성들은 다른 물체에 비해 극도로 작은 크기를 가지며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별보다 10억 배나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문학자들은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행성들을 탐색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트랜짓 기반 탐색 방법은 행성이 부모별 앞을 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행성이 별의 일부 빛을 막으면 별의 빛이 약간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천체물리학자들은 이러한 빛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행성을 탐색합니다. 라디알 속도 기반 탐색 방법은 행성의 중력이 부모별을 움직이게 만들어 별이 약간 흔들리는 현상을 감지합니다. 망원경은 별의 빛을 색깔 스펙트럼으로 분해하면서 별이 흔들림에 따라 생기는 어두운 선을 관측합니다. 이는 별의 대기권에 빛이 흡수되면서 발생합니다. 아스트로메트리는 행성이 부모별을 움직이게 하므로 별이 일정한 주기로 흔들리는 경우 행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선명한 시야를 가진 망원경을 사용하면 때때로 별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미지를 통해 탐색하는 방법은 행성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입니다. 별들이 너무 밝고 행성들은 그들이 돌고 있는 별에 비해 매우 어둡기 때문에 외계 행성의 사진을 직접 찍는 것은 어렵습니다. 코로나그래프라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별의 빛 일부를 차단하여 행성의 어둡고 반사된 빛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마이크로 렌즈 작용은 천체가 서로 가로지르면 그 중력이 빛을 굴절시켜 뒤에 있는 빛을 확대하고 더 밝게 만듭니다. 가까운 별에 행성이 있다면 더 밝아집니다. 해성 충돌 사건은 쇼메이커 랩이 구혜성이 1994년에 목성 대기권에 떨어져 큰 폭의 미세먼지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해성이 충돌 지점에 접근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 해성이 수십 조각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천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2009년 5월에 우주 비행사들이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 허블 망원경에 방문했고 7월에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목성 표면에 이상한 어두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개조된 망원경을 테스트하고 조정하는 동안 눈치채지 못한 소행성 충돌로 인해 확장되는 충돌 지점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세계가 충돌당했습니다. 1994년 첫 번째 충돌, P 슈메이커 랩이 구혜성이 목성과 충돌하면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목성의 가장자리 근처에 이르기까지 퍼졌으며 이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팀은 일시적으로 일정을 조정하여 새로운 기기 중 하나로 충돌 지점을 촬영했습니다. 혜성의 충돌 효과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으로 관측됩니다. 2009년 7월에는 태평양 크기만큼의 면적을 뒤집어 쓴 목성의 소행성이 충돌하여 멍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수리 작업이 이루어진 후 허블 우주 망원경은 다른 형태의 빛을 관측하여 그 외에 보다 상세한 사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기기의 교정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충돌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시광선으로 본 목성은 남반구의 충돌 부위가 보입니다. 20분 후 자외선 사진에서도 같은 부위가 관찰됩니다. 이 이미지는 해성의 잔여물과 목성의 하부 대기에서 상부 대기로 던져진 물질을 보여주며 세밀한 입자들이 자외선 빛에서 더 잘 보입니다. 이 사진은 1994년 7월 17일에 찍혔습니다. 목성의 충돌 지점 사진들은 이 행성의 구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슈메이커 랩이 구사건으로부터 외부로 퍼져나가는 파동의 특성은 이전의 연구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이 행성이 태양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허블 망원경의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사건들을 고화질 이미지로 찍어서 우주 이웃들을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예전에 가정되었던 것보다 드물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충돌 사건들의 타이밍이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충돌 사건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예전에는 천문학적 현상들이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나사의 우주 망원경을 비롯하여 천문학자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인류는 1990년 허블 우주 망원경의 발사 덕분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 중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나사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된 과학 임무 중 하나로 지구상의 망원경보다 대개 우주를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대기권 상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만 개의 이미지를 지구로 전송하여 천문학의 많은 미스터리를 밝히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일부를 한 천문학자인 에드윈 파월 허블 박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1920년대 메운트 윌슨 천문대의 가장 최첨단 기술과 함께 일하면서 허블은 우주의 수많은 먼 희미한 빛 구름 중 일부가 은하인 것으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수가 하나의 은하일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의 위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허블은 1929년 은하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여 중요한 발견 중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단일 지점에서 에너지 폭발로 시작되고 그 이후로 팽창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초당 약 5마일 또는 8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동안 약 10분 만에 전국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허블의 거울은 빛을 포착하고 그것을 그의 과학기기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카세그레인 반사 망원경인 허블은 주 거울 또는 1차 거울이 빛을 반사하면 이를 2차 거울이 반사하여 이를 통해 1차 거울과 연결된 구멍을 통해 과학기기로 집중시킵니다. 망원경의 성능이 초점을 맞추는 것에 있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망원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해상도와 함께 더 많은 빛을 수집하여 작동합니다. 망원경 거울이 더 크면 더 많은 빛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 시야가 더 좋습니다. 허블의 주 거울은 94.5인치 2.4m입니다. 이는 지상 망원경의 크기가 400인치인 것보다 작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이 대기권을 벗어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선명도를 제공합니다. 거울에 의해 포착된 빛이 과학기기로 전달되며 이러한 기기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조사합니다. 허블의 기능은 태양광에 의해 모두 구동되며 태양 전지판은 직접적으로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합니다. 만약 망원경이 태양 광선에 가려진 경우에는 일부 전기가 지구의 그림자에서 축적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설계 중 하나인 와이드 필드 카메라, 가시광선 및 근접 외선 중 하나의 빛을 감지하지만 동시에 모두 감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WFC3은 허블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입니다. COS는 초록색에서만 볼 수 있는 분광계로 망원경이 인식하는 빛을 자르는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분광계는 우주에서 빛을 구성색으로 분리하며 파장 지문은 물체의 온도, 화학 조성, 밀도 및 운동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CS는 원거리 초적 생활 현상, 대형 행성의 탐색, 은하, 단체의 진화 등을 연구하도록 설계된 카메라로 원거리 우주에서 가장 먼 물체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닉모스는 허블의 근접 외선 카메라 및 다중 대상 분광계로 물체의 온도, 화학 조성, 밀도 및 운동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주 망원경 이미징 분광계는 자외선, 가시광선 및 근접 외선 빛을 볼 수 있는 분광계로 검은 구멍을 찾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OS는 별이나 퀘이사 같은 작은 물체를 매핑할 수 있지만 SDIS는 은하와 같은 큰 물체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허블의 기기들과 함께 작동하는 WFC3는 주요 카메라로 다양한 필터를 사용하여 자외선 및 가시광선으로 NGC 6300개를 이미징하여 성운 가스의 특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성 탄생 지역과 같은 별을 가리는 대기 먼지로 숨겨진 물체를 관측하고 인간이 열로 인식하는 빛을 사용하여 우주의 깊은 영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FGS는 가이드 별을 잠금으로 유지하여 허블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센서는 별의 위치와 운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923년 독일 과학자인 헤르만 오버트는 로켓에 탑재하여
우주로 던지는 것을 제한하는 등 우주 망원경 대형 개념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1946년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라이먼 스피처 주니어는 우주 망원경 관측소를 제안하였고 그 이후 50년간 이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허블 망원경이 실현되기 수십 년 전에는 전설적인 과학자들이 우주 망원경의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우주기구와 나사는 1975년 우주 망원경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ESA의 인력과 자금 지원이 결정적이었으며 나사는 태양 전지판과 망원경의 한 기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의회는 합작을 재확인한 후 1977년 망원경 자금을 승인했습니다. 나사 센터와 락히드 미설즈, 퍼킨 엘머 코어퍼레이션과 같은 회사가 협력하여 허블 망원경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무중력 탱크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했습니다. 락히드 미설즈 앤드 스페이스 컴퍼니 락히드 말틴은 허블 망원경의 구성도를 제공했습니다. 허블은 1986년 10월에 발사 예정이었지만 비극적으로 발사는 1월 28일까지 지연되었습니다. 발사 이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가 폭발하면서 우주 비행이 2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이 지연 기간 동안 허블의 부품들은 보관되며 작업자들은 태양 전지를 개선하고 기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허블은 1990년 4월 24일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호에 탑재되어 발사되었으며 와이드필드 행성 카메라, 갓다드 고해상도 분광계 희미한 물체 카메라, 희미한 물체 분광계 고속 포토미터 등 5개의 기기가 함께 운반되었습니다. 이들은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우주 비행사들에 의해 교체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발걸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허블이 궤도에 진입한 후 거의 즉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상 기반 망원경들보다는 사진이 뚜렷했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약속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진들은 허블의 기본 거울에 흐릿하게 나타났습니다. 거울은 1년에 걸쳐 꼼꼼하게 광택이 되어 있었지만 약간 잘못된 모양으로 연마되어 있어 중앙에서 튕겨져 나오는 빛과 가장자리에서 반사되는 빛이 서로 다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종이 한 장 두께의 50분의 1만큼만 존재해도 시야를 왜곡할 수 있는 구면 수차라고 불리는 문제였습니다. 허블은 내장된 교정 광학 장치를 갖춘 최초의 기기였습니다. 하지만 허블의 거울은 궤도에서 조작하거나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잘 알려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은 바닥에서 반사되는 빛을 가로채어 망원경의 과학기기나 교정 광학 공간으로 반사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다른 기기 중 하나를 대체하는 축적 교체물도 설치하여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와이드 필드 행성 카메라를 대체하기 위해 작은 거울이 포함된 와이드 필드 및 행성 카메라 2를 설치할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작업하는 동안 허블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우주 현상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분산된 정보를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이미지 처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투르른 행성 전체를 뒤덮는 폭풍, 센터의 초대 질량, 블랙홀의 규모를 나타내는 은하 M87의 별의 수, 불안정한 폭발적 초대 질량성 별 에타 카리나이 방출하는 가스 덩어리 등이 관측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광학으로 수행한 허블의 과학은 고정된 거울로 어떤 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우주 임무 중 하나는 우주 비행사와 나사 직원들에 의해 11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으며 100개 이상의 특별히 설계된 도구가 수리 과정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우주에서 수리와 보수가 가능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진 망원경의 능력이 최초로 시험될 것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993년 12월 2일 스페이스 셔틀 엔데버는 5일간의 우주 산책과 수리를 포함한 임무를 위해 7명의 선원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빠른 속도의 포토미터는 코스타로 교체되었고 원래의 와이드필드 행성 카메라는 와이드필드 행성 카메라 2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태양 전지판, 퓨즈 플러그 및 기타 하드웨어도 교체되었습니다. 이들 작업은 12월 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리 임무를 위한 훈련 중립 부력 시뮬레이터는 거대한 수탉에 물을 채워서 무중력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인도양을 바라보는 경치에서 스페이스 셔틀 엔데버가 허블 우주 망원경에 접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사는 1994년 1월 13일에 허블의 고정 광학 장치로부터 촬영된 최초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은 아름다웠으며 해상도도 훌륭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된 망원경이 된 것입니다. 허블의 1993년 수리 임무는 망원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많은 성공적인 시도 중 첫 번째였습니다. 허블은 1997년에 스페이스 셔틀로부터 2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2개의 기기는 과학자들이 원래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없었던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기들은 허블에게 우주의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우주 비행사들이 개선된 기술을 허블에게 가져옴으로써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1997년, 1999년, 2002년 및 2009년에 허블을 방문하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다. 허블 망원경의 6개 자이로스코프 중 3개가 고장났고 적어도 3개가 필요했습니다. 1999년 11월 네 번째 자이로스코프가 고장나며 허블은 안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허블은 보호되었지만 목표물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1999년 12월 3A 수리 작전이 시작되었고 3년 후에는 3B 수리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7개월 만에 긴급 수리 작전이 승인되었고 3A 수리 작전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6개의 자이로스코프를 모두 교체하고 더 강력한 전자기기 배터리 새 단열재를 설치했습니다. 3B 수리 작전에서는 허블의 고급 카메라인 ACS와 새 전력 제어 장치를 교체하는 민감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전은 잘 마무리되었고 ACS는 넓은 시야각과 우수한 이미지 품질, 정교한 감도를 제공하여 교체된 카메라의 10배 이상의 발견력을 선보였습니다. 2009년 5월 우주 비행사들의 허블 방문은 망원경에 대한 한창 긴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처음에는 2004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허블의 시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었으며 오리온 성운의 작은 지역을 담은 허블의 이미지는 이를 보여줍니다. 허블의 네 번째 수리 작전은 아마도 가장 도전적이고 집중적이었으며 스페이스 셔틀 콜롬비아의 파괴로 인해 작전은 2009년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셔틀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위험을 재조사한 후 나사는 두 번째 셔틀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출발 2주 전인 2008년 9월 말 망원경 내부의 과학기기를 제어하고 데이터 흐름을 지시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백업 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되었지만 나사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미징 분광계가 2007년과 2004년 전기 고장 때문에 이미 작동을 멈추었으며 여분의 ACS가 없이 망원경을 두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정비 미션사의 일환으로 우주 비행사들은 망원경 창조자들이 상상하지 못한 2개의 고장한 기기에 대한 대체 데이터 유닛 설치와 현장 수리를 수행했습니다. 우주 산책 중 비행사들은 기기 내부로 침투하여 구성 요소를 교체하고 전원을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허블의 긴장감 넘치는 수리에 더해 새로운 진보된 2개의 기기인 광각 카메라 3화 우주 기원 분광계는 허블이 미래 관측을 위해 5가지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허블의 최신 업무용 기기인 WFC-3은 민감하고 효율적이며 자외선, 광학 및 적외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COS 분광계는 가까운 별, 먼 은하, 가스 및 먼지를 조사합니다. 스페이스 셔틀 애틀란티스와 STS-125 크루는 2009년 5월에 허블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최종 미션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사는 허블을 작업 종료 시까지 지구로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SM-4가 아마도 허블에 대한 마지막 우주 비행사 미션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분의 ACS 없이 망원경을 두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미래의 허블이 수명을 다하면 로봇 우주선이 이 장치에 부착하여 지구 대기권으로 안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인 소프트 캡처 메커니즘을 설치했습니다. 허블은 결국 몇 년 후에 작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허블의 구성 요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허블이 작동을 멈출 정도까지 서서히 저하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허블은 지구 궤도를 계속 돌면서 궤도가 감소하면서 지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 허블 우주 망원경의 생성 과정과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